선생님, 도토리 묵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네.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 도토리 묵은 굉장히 잘 부스러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전을 만들까 싶어요. 네, 도토리 묵은 말랑말랑하기도 하지만 네. 비슷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뭐 거요? 있죠? 두부 있잖아요, 두부. 두부 있잖아요. 두부 전 부칠 때 어떻게 하세요? 두부 전 부칠 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네. 탁 하는데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탁 하기 전에 엄마들이 뭘 해요? 소금 후추를 뿌리거든요. 소금 후추를 뿌리면 두부에 수분이 빠지면서 네. 두부가 찰랑찰랑해지거든요. 네. 그 원리를 도토리 묵에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도토리 묵 이제 조심하게 꺼내주시고요. 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썰어주세요. 자.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이때 이제 칼에 달라붙으시면 칼에 좀 찬물을 발라가시면서 물에 살짝 하시면 묻혀서 네. 또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묵은 선생님 네. 칼로리가 낮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이어트 할 식재로 때.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이 또 쌉쌀한 맛이 맞아요. 입맛 없을 때 또 제격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소금 후추 예.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10분 정도 두시면 수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수분을 이제 닦아내시고 전을 부치시면 돼요. 수분을 닦아낸 후에. 네. 그래갖고 양념 간장만 끼얹어서 드시면 보통 도토리 묵 다 차갑게만 드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따뜻하게 드시면 또 색다른 별미예요. 한 10분 정도 드시면 이제 네. 절여집니다. 그래서 얘만 드시면 맛이 없죠. 심심하죠. 예. 양념 간장만 해서 드시. 그래서 제철도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요건 네. 뭔가요, 선생님? 시금치예요. 시금치요. 네. 요맘때 나오는 이제 제철 시금치가 단맛도 강하고요. 섬유질도 부드러워요. 보통 다 데쳐서 나물로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요맘때 시금치는 생으로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밑동 잘라내시고요. 네. 그리고 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 정도 크기로. 네. 이 시금치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선생님. 네, 그죠. 뽀빠이도 맞아요, 시금치 맞아요. 먹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아, 맞아요. 오빠이처럼 힘쓰려면 네. 시금치 먹어야 된다고.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자, 네.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이 끝부분 잘라내시고요. 다음이고요. 네. 어슷 썰어주세요. 좀 얄팍하게 써네요, 선생님. 네. 그래야 이제 식감이 또 좋죠. 부드러운 도토리 묵하고 드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두꺼운 것보다 얄팍얄팍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얄팍얄팍하게. 네. 이 오이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향긋한 게. 보통 오이 마사지도 많이 하실 때 네. 얼굴에 붙이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이 오이 향이 되게 유혹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 오이는 안에 있는 씨까지 쓰나요? 예, 씨까지 다 씁니다. 이렇게 하셔서 약방의 감초예요. 예. 생채 빠지면 아쉽죠. 양파를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파도요, 얇게 채를 썰어서. 네. 양파는 비타민 활성제라는 불릴 정도로 이 비타민 흡수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생채소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시면 그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서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양파 준비해 주시고 청고추는 제가 미리 채를 썰어놨어요. 네. 그래서 곱게 채를 썰어주시면 이렇게 색감이 좋은 생채 재료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요리를 해볼까요? 네, 자 보세요. 수분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 앞에요. 좀 올라오는데요? 페이퍼 타올로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페이퍼 타올로 수분을 좀 제거를 하시고요. 진짜 수분이 나오네요, 선생님. 네네네.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네. 자, 팬을 달구시고요.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근데 선생님, 네, 이 도토리 묵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이렇게 하나요? 아무것도 안 입히고 하셔도 도토리묵 겉면이 약간 노릇노릇해지면서 네. 바삭한 질감이 생기거든요. 또 이제 가희 씨처럼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찹쌀가루를 묻혀서 부치시면 맛있어요. 맨날 차게만 먹었지, 사실. 네, 따뜻하게 또 드시면 별미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때 주의할 거는 이제 수분이 덜 제거가 되면 튀어요. 예. 그래서 화상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분은 꼭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 색깔이 맑아지면 익기 시작하는 거니까 속까지 충분히 따뜻해지도록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세요. 뒤집을 땐. 네, 부드러우니까 네. 숟가락이 좋겠죠.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익히면 될까요?
요 겉면이 노릇노릇해지고 속까지 맑게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어차피 그냥 먹어도 되는 거니까. 네네네. 겉면만 살짝만. 살짝.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워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오, 선생님, 네. 도토리묵을 이렇게 무치니까 네. 정말 새로운 향이 나요. 그죠? 약간 고기 냄새도 약간 나기도 하고. 네. 오, 이런 향이 나는구나. 이거 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향이에요, 선생님. 이 도토리묵에 그 환향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약간 쌉쌀한 예, 맛도 쌉쌀한 향.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맨 처음에 넣은 것부터 내가 덜어낼게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이 형태가 유지돼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노릇노릇 예쁘죠? 이 쫀득함이 배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이렇게 전분질이 녹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목 넘김도 훨씬 부드러워요. 원래 잘 부서지고 부드럽지만 이렇게 맞아요. 데치시면 더 부드러워요. 꼭 귀찮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오늘 겉절이 안 하시고 네. 양념간장만 딱 끼얹어서 드셔도 한 끼 반차이 또 해결이 되죠. 네. 이거 야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야식으로. 야식으로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약간 바삭한 식감이 있어야 되고, 전처럼. 네. 근데 칼로리는 낮았으면 좋겠을 때, 요게 좀 강희 씨는 제격인데요? 주로 밤에 배고프시군요. 뭐든 밤에 먹고 싶어져요, 사람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준비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겉절이 양념 만들어 볼게요. 네. 양념은. 네, 양념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색감을 좀 주려고 고춧가루 안 넣고 홍고추를 좀 다졌어요. 홍고추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좀 씹는 식감도 나게. 그렇죠. 그리고 청양고추 다진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멸치 액젓을 준비했어요. 보통 간장이랑 고춧가루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액젓 넣어가지고 겉절이에 약간 김치 느낌도 좀 나게. 그래서 액젓 넣어주시고. 어제는 참치 액젓 쓰시더니. 네, 오늘 멸치 액젓 썼습니다. 자, 물. 이 액젓의 좋은 점은 뭔가요, 선생님? 액젓은 그 생선을 발효시킨 거잖아요. 농축해서. 그래서 네. 감칠맛이 빨리 나죠. 그다음에 식초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요. 넣어주시고 오늘의 또 포인트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은 네, 왜요? 여름에 담궈놨다가 많이 쓰시잖아요. 그 멸치 액젓에 약간 비릿한 맛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에 그 생채에 그 향긋함을 주기 위해서 네. 매실청을 좀 넣습니다. 근데 이거 향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그 향이 셀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굉장히. 네, 고소하고 예, 예. 맛있는. 그러니까 매실청하고 그 동양의 물을 섞었어요. 액젓하고. 예. 그래서 그 물과 참기름, 그다음에 매실청의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금치. 시금치 먼저 넣고. 네. 시금치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배추, 네. 또는 상추 같은 거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또, 네. 근데 또 시금치가 또 제철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셔서 넣어주시고 살짝 섞으신 다음에 네. 이제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면 그 버무릴 때 그 네. 채소 특유의 냄새가 나요. 맞아요. 시금치에 좀 풋내라고 하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버무실 때는 가볍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스푼으로. 네. 아니면 손으로 살짝 가볍게 네.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까 저희가 완성했던 도토리묵에 올려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접시에 담아볼까요? 가볍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가볍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접시 가져올게요. 네. 그래도 무기 끝까지 아까 소금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묵을 그 되게 원래 쑤실 때 찰기 있게 쑤시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한 3줄 정도 담아볼게요, 제가. 배고플 때 이렇게 해 먹어야겠어요. 네. 그리고 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소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입맛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또. 네네. 그래서 도토리묵 특유의 그 쌉쌀한 맛도 많이 없애줘요. 어머.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채를 이렇게
돌려내시면 네. 네, 강씨 좋아하는 야식도 되고 예. 네, 친구들 왔을 때 술안주도 되고 식사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반찬도 충분히 되죠. 저한테는 최고의 야식이에요, 선생님. 칼로리도 걱정도 안 되고 포만감도 있고요. 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선생님. 고소한 맛을 업시킨 도토리 목전이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상큼한 무생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일단 무가 준비되어야겠죠? 네. 자, 어떤 부분을 쓰면 될까요, 선생님? 무생채는? 물을 일단 사오시면 네. 크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무생채는 시원하고 네.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생채는 하얀 부분, 네. 하얀 부분 사용해 주시고요. 흰 부분을. 네, 국이나 조림을 하실 때는 초록색 부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초록색 부분은 한 7cm 길이로 썰어 주세요. 네. 썰어 주신 다음에 자, 저는 오늘 아삭아삭하게 생채를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을 꺾지 않아요. 어. 살려서 썰겠습니다. 저를 꺾지 않고 살려서. 네. 사실 선생님 저는 이 무생채는 엄마가 항상 만들어주셨을 때 네. 약간 시원하게 많이 먹었었던 것 같고 네네네. 비빔국수에 넣어서도 먹었었고 맞아요.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무생채 하나면 그냥 한 끼가 다 해결이 될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아삭한 식감. 이빨이 좀 안 좋으시면 결을 꺾어서 써주시면 돼요. 이거 안 좋으면 네. 결을 좀 꺾어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썬 게 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 요 상태 그대로 쓰나요, 이제? 네, 이 상태에서 살짝 맛을 배게 할 거예요. 맛과 색이 배게 네. 절일 거예요. 네. 뭘로 절이나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유자청을 준비를 했어요. 유자청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데 조금씩 있잖아요, 선생님, 사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유자 나올 철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유자차 준비하시고 네. 그다음에 식초 준비해주고요. 소금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절여볼까요? 네. 그래서 식초 넣어주시고 이게 끝맛이 또 향긋해지더라고요, 유자청이 맞아요. 들어가면. 그리고 또 무 잘못 쓰시면 약간 특유의 지린 맛이 있어요. 아, 예. 그거 없애주는 작용을 또 유자차가 합니다. 유자청이. 네, 소금도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맛이 더 향긋할 것 같아서 왜 네네네. 무생채는 그냥 매운맛도 나고 이러니까 네네네. 끝맛이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좀 향긋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물을 넣어서 살짝 숨을 죽일 거예요. 자, 벌써부터 향긋해요. 그냥 향이, 그쵸? 네, 유자 향도 올라오고 네. 네, 새콤한 맛도 나고. 이 무도 특유의 시원한 그 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향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재워주세요. 몇 분 정도 절일까요? 30분 정도? 네. 시간이 정 없으시면 10분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절여진 게 네. 여기 옆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숨이 많이 죽었죠. 예. 지금 굉장히 단단하고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이 정도로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될 정도로.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리고 꼭 결을 살려 썰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삭한 식감은 살고, 네. 또 단맛도 그대로 배니까요. 자, 이렇게 절여뒀고요. 네.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절여진 무에 고춧가루 물을 드릴 거예요. 고춧가루 물을요. 네. 자, 한번 드려볼까요? 총 큰 불을 주시겠어요? 좀 큰 그릇을요. 네. 자, 그래서 절여진 물을 네. 넣어주시고 그 유자청에 그 향긋한 향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춧가루를 제한 양념에 버무시면 하얀색 무생채, 유자향이 제대로 예. 나는 네, 무생채가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볼게요. 네. 넣어서 고춧가루 색이 좀 배어들도록. 좀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근데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색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고춧가루가 나중에 겉돌게 돼요. 양념을 해서 넣으시면. 그래서 무 속까지 색이 빨갛게 침투하라고 고춧가루 물을 먼저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빛깔도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 물을 살짝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이 들 동안 저희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양념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네. 재료가 들어갈까요? 네.
새우젓이에요. 네. 새우젓을 준비해 주시는데 다져서 종종종 다져서 좀 다져서요? 해주시고요. 원래 이런 무생채나 할 때 새우젓 네. 들어갔나요, 선생님? 네, 액젓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소금만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자하고 새우젓하고 향미가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새우젓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들어가고. 깨소금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참기름도 좀 참기름. 네, 넣어주시고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윤기를 좀 주기 위해서 조청을 좀 넣어주세요. 조청.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 없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달콤 짭짤하게. 네. 달콤 짭짤.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달콤 짭짤하게 간을 좀 해주세요. 네. 물이 든 무생채에다가 예.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만약에 고춧가루 안 넣고 요 소스에 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 소스에다 마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얀 무생채. 네. 하얀 무생채가 만들어지죠. 네, 간이 배게. 네. 조물조물하게. 네,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맛있겠어요, 선생님. 네. 그 생채는 또 그 김장할 때 또 많이 해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쪽파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쪽파 넣어볼까요? 쪽파를 송송 썰어서 혹은 대파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그 끈적끈적한 진액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절대 숨이 죽지 않는 아삭아삭한 무생채. 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금세해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먹기 직전 딱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 물을 또 결대로 써시면 예. 이게 벌써 숨이 죽어서 물이 엄청 나와요. 결대로 썰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을 꺾어서 결을 써주시면 꺾어서 썰면? 네, 그래서 꼭 결을 살려서 썰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은 제가 뿌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좋은 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별미 도토리 묵전. 맛과 모양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도토리묵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하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수분이 적당히 빠져 지질 때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고소하게 지진 도토리묵에 양념한 채소를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2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엄지척! 도토리묵전으로 영양별미를 즐겨보세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